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적조라는 말을 아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과거에 쏟아나왔던 조국의 말과 행동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조국을 잡고 있다. 조국의 자업자득 굴레. 과거 그가 쏟아놓은 말도 문제지만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세상에 내뱉은 말도 스스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다음에 그에 관한 엄청난 논란이 야기되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자신의 부인과 이 딸 아들이 투자한 펀드 투자금 10억 5천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웅동화공과 관련된 모든 조국 가족의 직책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0억 원을 사회에 낼 테니 나를 많은 하자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시켜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장관을 시켜달라는 조건으로 헌납을 약속했으니까 그는 이미 장관을 지냈으니까, 자신의 소원인 장관을 이뤘으니까 그는 헌납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 5천만 원부터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나 내 아내가 검찰을 수사받지 않는다.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유죄가 되면 헌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기에 관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의 발표문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 그렇다면 그 절차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이건희 회장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회에 8천억 원 환원 약속을 했었고, 이것이 삼성 꿈나무 장학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천억 원. MB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 재산을 기부하여 공익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재단,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국은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 장학 또는 복지법인 이런 데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왜 이런 조국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요? 만약에 안 지킨다면 안 지킬 약속을 왜 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법무장관을 순탄하게 해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했다면 그는 약속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10억 5천만 원을 사회에 내놓는 게 완전히 조국의 희생이자 손해일까요?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국이 10억 5천만 원을 내놔도 그동안의 사모펀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계산법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제가 옆에 명기에 낸 대로 1번, 첫 번째, 조국은 현재 뇌물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국의 4개의 혐의 중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허위 인턴 증명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 그거 외에 뇌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것은 민정수석 임명 8개월 후 한참 무슨 개혁이니 뭐 이런 거 한참 청와대에서 뭐 밀어붙일 때 2018년 1월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제조업체죠. 이 코링크가 나중에 이 WFM을 인수를 하게 되죠. WFM의 장외 주식 이것을 장내에서 거래되는 액수보다 2억 4천만 원 더 싸게 약 6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차명으로. 그런데 현재 자금의 일부가 조국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최소한 2억 4천만 원, 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차익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코링크, WFM에서 정경심과 정경심의 동생은 허위 계약서를 통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이익을 편취하게 됩니다. 또 플러스 코링크, 이 사모펀드 회사 코링크의 실제적인 소유주 조국의 오촌 조카, 이 사람은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한 걸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횡령한 액수의 상당 부분이 정경심과 정경심의 동생에게 지급된 걸로 검찰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서너 개의 액수만 합쳐도 10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은 이미 사모펀드를 통해서 많은 액수를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10억 5천만 원을 사회에 헌납을 해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 이런 계산법을 작동시켰을지 모르죠. 자, 이것은 만약에 뇌물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 그렇다면 WFM에서 왜 저렇게 주식을 싸게 줬는가? 이 WFM에서 이거 소유주, 코링크의 소유주, 이 오촌 조카가 이 코링크가 또 인수한 업체 자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 조치를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이 코링크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단속 조치와 관련 있는 청와대의 부서가 민정수석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모종의 미공개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니겠는가? 자, 만약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정경심과 이 조국, 이 부부를 겨냥을 해서 뇌물 형태로 돈을 준 것이라면 뇌물죄. 자,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경심이 조국의 돈 일부를 합쳐서 차명으로 주식을 직접 투자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신고에서 누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범법의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정경심 교수가 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WFM에서 받은 허위계약서를 통한 일종의 여러 가지 무슨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족조의 굴레가 법무장관에서 조국을 낙마시켰고, 자, 그리고 앞으로 뭐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제가 판단할 때는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징계 절차가 착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억 헌납의 약속, 이것도 조족조의 부메랑이 조국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